정부가 이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습니다. 빚에 의존해 연명하면서도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대거 퇴출될 전망인데요. 이 대기업 울타리 안에 있는 계열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부 쪽에서 연일 좀비 기업 퇴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내외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부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가계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부실 위험은 기업 부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실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이 쥐고 있는 부실 채권은 24조 원 규모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21조 6천억 원 전체의 90%가 기업 대출이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들의 기업 신용 위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올해 안에 1차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선 다음 달 중소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대기업들은 다음 달에 추가로 신용 위험 평가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기업들의 데스노트, 이른바 좀비 기업의 데스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살생부가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상당히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예. 그 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35개 대기업을 이미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해서 더 걸러낸다는 계획인데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들도 개별 기업별로 꼼꼼히 체크해봐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문이어서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현재 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그러니까 번 돈보다 갚아야 할 금융이자가 더 많은 기업들이 평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대상 업체를 3년간이 아닌 2년으로 좀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검사 대상 업체 수가 1,934개사로 작년보다 325개사, 20%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도 작년보다 20% 안팎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 기준이 강해지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좀비 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좀 더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좀비 기업 수가 3,300여 개사에 달했습니다. 전체 기업 가운데 15%에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즉 10개 기업 가운데 한두 곳은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전체 좀비 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14.8%로 지난 2009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는 점입니다. 네, 대기업 비중도 높아지긴 했지만 이 대기업의 간판을 단 계열사들도 상당수라고 들었습니다.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대기업 계열사들 가운데도 부실 기업 예.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1,050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곳이 236개사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대기업 계열사 5곳 가운데 한 곳은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가운데 예. 동부와 S-오일 또 미래에셋그룹은 좀비 계열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부영과 현대, 포스코, KCC 또 하나그룹의 좀비 계열사 비중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업종별로는 어업과 숙박업, 서비스업의 좀비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상당수라는 건데 그렇다고 전부 정리가 되진 않겠죠. 어떻게 좀 선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비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 수는 상당히 많지만 이를 전부 다 정리하겠다라는 네. 것은 아니고요. 정부는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더 엄격하게 평가해서 걸러내겠다 이런 기본 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권 은행들이
기업들이 더 엄격하게 신용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문인데요. 당장의 수익성에 연연하지 말고 엄격한 잣대로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자금줄을 끊고 생산성이 있는 기업에는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아달라라는 주문인 건데 진홍석 금융감독원장은 내일 또 한 번 그 시중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이런 내용을 재차 주문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좀비 기업, 부실 기업 퇴출에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살릴 기업이라면 함께 회생할 수 있는 모색도 함께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